의사도 인정한 아침 습관 하나로 뇌경색이 싹 사라집니다. 약 없이 혈관 되살리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뇌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가느다란 실처럼 생긴 혈관이 수천 개 나 있습니다. 그 혈관 안으로 피가 흐르면서 뇌세포에 산소를 공급하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혈관 하나하나가 서서히 막혀가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쌓이는 것처럼 말이죠. 더 무서운 사실은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8시간 동안 그 속도가 10배나 빨라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밤새 물 한 방울 없다. 이 8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은 어떻게 될까요? 꿀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물처럼 흐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걸쭉해지잖아요. 우리 피도 똑같아요. 밤새 수분이 빠져 나가면서 끈적끈적해져요. 새벽 5시쯤 되면 피가 평소보다 20%나 더 걸쭉해져 있습니다. 이 상태로 좁은 혈관을 지나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혈관 벽에는 밤새 찌꺼기가 더 많이 달라붙어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각종 노폐물이죠. 이게 쌓이고 쌓이면 혈관이 점점 좁아져요. 처음에는 실핏줄 하나 정도가 막혀요. 너무 작아서 증상이 없죠. 그래서 모르고 지나가요. 하지만 매일 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1개, 2개, 10개, 100개 막힌 혈관이 점점 늘어나요. 어느 날 큰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아침에 눈 뜨고 여러분이 하는 그 행동,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벌떡 일어나시죠? 그 순간 혈압이 확 올라가요. 평소보다 30이나 올라간답니다. 끈적한 피에 혈압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좁은 혈관이 버틸 수가 없어요. 딱 막혀버리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좁은 골목길에 차가 꽉 막혀 있는데 거기에 큰 버스가 확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막혀버리죠. 우리 혈관도 똑같아요. 밤새 좁아진 혈관에 아침에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면 완전히 막힙니다. 실제로 새벽 6시부터 10시 사이 4시간 동안 뇌경색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루 중 뇌경색 환자의 40%가 이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어요. 왜 하필 이 시간일까요? 여러분이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끈적한 피, 높은 혈압, 갑작스러운 움직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어제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났을 때 뇌혈관 중에 한두 개는 이미 막혔을 수도 있어. 너무 작아서 증상이 없었을 뿐이죠. 그런데 이런 작은 막힘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큰 혈관이 막혀요. 그때는 쓰러지는 거죠. 의학적으로 이를 무증상 뇌경색이라고 불러요. 증상은 없지만 이미 뇌경색이 온 거예요. 60세 이상과 뇌신내 분 중 한 분꼴로 이런 무증상 뇌경색을 가지고 계십니다. 뇌에 MRI를 찍어보면 작은 흰 점들이 보여요. 그게 모두 막힌 혈관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겨울에 수도관이 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안 나오죠? 억지로 틀면 관이 터져요. 우리 뇌혈관도 똑같아요. 밤새 굳어 있다가 아침에 갑자기 혈압이 오르면 터지거나 막혀요. 그게 바로 뇌출혈이고 뇌경색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계시잖아요. 아침에 화장실 가다가 쓰러지신 분, 아침 운동하다가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신 분, 아침 식사 준비하다가 한쪽 팔을 못 쓰게 되신 분. 왜 하필 아침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뇌경색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60%가 아침 시간대입니다. 그중에서 도 화장실에서 쓰러진 경우가 가장 많아요. 왜 그럴까요? 화장실에서 힘을 주기 때문이에요. 변을 볼 때 힘을 주면 혈압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너무 쉬워서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약도 필요 없고 운동도 필요 없어요. 병원 갈 필요도 없고 돈도 한 푼 안 들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행동이 순서만 바꾸면 돼요.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추운 겨울날 시동 걸고 바로 출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망가져요.
그래서 시동 걸고 기다리잖아요. 엔진이 데워질 때까지요. 엔진 오일이 순환할 시간을 주는 거죠. 우리 몸도 똑같아요. 밤새 잠들어 있던 몸을 갑자기 움직이면 안 됩니다. 먼저 깨워줘야 해요. 어떻게 깨울까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밀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10년 후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요. 한쪽은 건강하게 손주들과 여행 다니고 다른 쪽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요. 한쪽은 등산도 하고 친구들과 식사도 하고 다른 쪽은 휠체어에 앉아서 하루 종일 TV만 봐요. 똑같이 나이를 먹는데 결과는 천양지차예요. 차이가 뭘까? 딱 하나예요. 아침에 눈 뜨고 처음 5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5분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계속 살겠어요. 아니면 오늘부터 바꾸겠어요. 저는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는 박사입니다. 매일 뇌질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됐다. 뇌경색은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지금 바꾸면 돼요. 2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봤어요. 쓰러져서 오는 분들, 반신불수가 된 분들, 말을 못하게 된 분들, 그분들을 보면서 항상 안타까웠어요. 조금만 일찍 알았다. 더라면 조금만 일찍 바꿨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끝까지 보시면 그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너무 쉬워서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진짜예요. 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제일 먼저 뭘 하셨어요? 혹시 벌떡 일어나지 않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제 어머니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명으로 말씀드립니다. 몇 년 전 어느 겨울 아침이었어요. 70세 최영희님, 제 어머니는 평소처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셨어요. 항상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아침 준비를 하셨거든요. 40년 넘게 그렇게 사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밥 짓다, 고국 끓이고 반찬 챙기시는 게 어머니의 일상이었어요. 그날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가셨어요. 찬물로 세수하시려고 했대요. 한겨울이었는데도 찬물로 세수하는 게 습관이셨거든요. 그게 건강에 좋다고 믿으셨어요. 그런데 화장실 문 앞에 서 쓰러지셨어요.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면 서 주저앉으셨대요. 말을 하려고 해도 입이 안 떨어졌고요. 다행히 아버지가 바로 발견하셔서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혈압이 200이 넘었어요. CT를 찍어 보니 뇌경색이었어요. 중등위 동맥이라는 큰 혈관이 막혀 있었죠.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와서 혈전 용해제를 쓸 수 있었어요. 빨리 와서 큰 장애는 없었지만 말씀이 약간 느릿해지셨어요. 오른쪽 손도 힘이 조금 빠지셨고요. 젓가락질이요. 예워지셨어요. 글씨도 예전처럼 또박또박 쓰지 못하셨고요. 의사인 아들이 옆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쓰러지시다니요. 자책이 많이 됐어요. 왜 미리 막지 못했을까? 왜 조심하라고 말씀드리지 못했을까? 매일 환자들한테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제 어머니는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며칠을 잠도 못 잤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날 아침이 유난히 추웠대요.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는데 어지럽더래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대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요. 그때부터 뇌경색 예방법을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국내외요. 논문을 수백 편 읽었어요. 예방의학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배웠죠. 밤새 자료를 읽고 연구했어요. 도대체 왜 아침에 뇌경색이 많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파고들었어요. 그렇게 알아낸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는 매일 아침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셨고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바로 움직이셨어요. 밤새 8시간 동안 수분 섭취가 없으니 혈액이 얼마나 끈적했겠어요. 게다가 찬물로 세수를 하시니 혈관이 급격히 수축게 됐을 거예요. 거기다 겨울 아침 추운 화장실로 가셨으니 체온도 떨어지고 혈관도 더 수축됐을 거예요. 끈적한 피, 높은 혈압, 수축된 혈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거죠.
뇌경색이 안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퇴원하신 후 저는 어머니께 새로운 아침 습관을 알려드렸어요. 정말 간단한 것들이었다. 눈 뜨면 먼저 물 한 잔 마시기, 침대에서 5분 정도 스트레칭하기, 천천히 단계적으로 일어나기, 이 세 가지였어요. 처음엔 어머니도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 될까 싶으셨대요. 하지만 의사 아들이 하는 말이니 딸아는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매일 실천하셨어요. 아버지도 함께 도와주셨고요. 침대 옆에 물병을 준비해 두시고 알람을 5분 일찍 맞추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힘드셨대요. 눈 뜨면 습관적으로 벌떡 일어나려고 하셨대요. 하지만 식적으로 참고 물을 마셨어요. 2주일쯤 지나니 익숙해지셨대요. 물 마시는 게 자연스러워졌고요. 석 달 후 병원에 정기 검진 왔을 때 놀랐어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예전엔 고혈압 약을 드셔도 140다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120으로 안정됐어요. 어눌했던 말씀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젓가락질도 다시 하실 수 있게 됐어요. 6개월 후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혈압약을 반으로 줄였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신기해 하셨어요. 어떻게 관리하시냐고 물으실 정도였죠. 재활 치료도 꾸준히 하셨지만 무엇보다 아침 습관이 큰 역할을 했어요. 1년 후엔 약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물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천천히 줄여나갔어요. 혈압도 안정적이고 뇌MRI 검사에서도 새로운 막힘이 생기지 않았어요. 지금 어머니는 75인데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세요. 매일 아침 산책도 나가시고 손주들과 여행도 다니세요. 얼마 전에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셨어요. 그 작은 습관 변화가 어머니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은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세요. 뇌경색 겪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다고요.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 작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요. 쟤는 주변 분들한테도 아침 습관 이야기를 하신대.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다. 도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됐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혈액은 어떻게 될까요? 수분이 빠져나가서 끈적해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하루 중 혈액이 가장 끈적한 시간이에요. 뇌혈전이 생기기 쉬워요. 실제로 뇌경색은 아침에 가장 많이 발생해요. 특히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가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끈적해진 혈액 때문이에요. 거기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이 올라가요. 그냥 끈적한 혈액에 혈압까지 오르면 혈관이 막히기 딱 좋아요. 그래서 아침 습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뭘 하느냐가 하루 종일 혈관 건강을 좌우합니다. 지금부터 아침에 꼭 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지키면 뇌경색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첫째, 눈 뜨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눈 뜨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예요.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해요.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줘요.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60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를 했어요.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경색 발생률이 40% 낮았어요. 단지 물 한 잔 때문에요. 왜 이렇게 효과가 클까요? 물을 마시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져요. 끈적끈적하던 피가 묽어지는 거죠. 혈액이 묽어지면 혈관을 흐르기가 쉬워져요. 특히 뇌혈관처럼 가는 혈관에서는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납니다. 68세 김철수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김철수님은 10년 넘게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셨어요. 매일 아침 약을 드셨지만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았어요. 150에서 160을 오르내렸거든요. 자주 어지럽고 손발이 저렸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목이 뻐근했어요. 저는 김철수님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귀찮아 하셨어요. 나이 들면 화장실도 자주 가는데 물까지 마시면 더 가야 한다고요. 밤에도 자다가 화장실 가느라 힘든데 아침까지 물을 마시면 어떡하냐고 하셨어요. 하지만 따님이 설득해서 시작하셨어요. 침대 옆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물병을 준비해 두셨어요.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지 말고 누운 채로 물을 마시라 고 했어요. 처음 2주일은 적응하느라 힘드셨대요. 자다가 일어나면 입이 마르고 목이 칼칼한데 물 마시는 걸 자꾸 잊어버리셨대요. 그래서 핸드폰 알람을 여러 개 맞추셨어요. 눈 뜨면 바로 물 마시기. 이렇게 메모도 붙여놓으셨고요. 한 달쯤 지나니 습관이 됐대요. 눈만 뜨면 자동으로 손이 물병으로 가더래요. 2달째부터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덜 무겁고 어지럼증도 줄었어요. 네, 3개월 후 검진 때 깜짝 놀라셨어. 요, 혈압이 150에서 130으로 떨어졌어요. 약은 그대로인 혈압이 낮아진 거예요. 어지럼증도 많이 줄었고요. 손발 저림도 거의 사라졌어요. 물 한 잔이 힘이었어요.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미지근한 물로 한 컵, 약 200ml면 충분해요. 찬물은 피하세요. 가끔 자기 찬물 마시면 혈관이 수축돼요. 특히 나이도 신분들은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흡수도 빠르고 혈관에도 부담이 없어.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천천히 마시세요. 5분 정도 걸려서 천천히 마시는 게 좋아요. 너무 빨리 마시면 위에 부담이 가고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어요. 한 모금씩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세요. 물을 마시면 30분 안에 혈액이 묽어져. 끈적하던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뇌로 가는 혈류량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아침에 머리가 막 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물에 뭘 타 마시느냐가 더 중요해요. 양물도 좋지만 여기에 특별한 걸 넣으면 효과가 대가 돼요. 뭘 넣어야 할까요? 레몬이에요. 레몬 반 개를 짜서 물에 타 마시세요. 레몬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해요. 비타민 C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요. 혈관에 쌓인 찌꺼기를 분해하는 효과도 있고요. 게다가 레몬의 구연산은 혈액을 맑게 해줘요. 끈적한 혈액을 묽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 꿀 한 숟갈 가락을 더하면 금상첨화예요. 꿀은 천연 에너지원이에요. 아침에 혈당을 안정적으로 올려줘요. 급격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요. 그래서 혈관에 부담이 없어요. 꿀의 항산화 성분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레몬 꿀물이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물만 마셔도 돼요. 중요한 건 아침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에요. 침대 옆에 물병을 준비해두세요. 눈 뜨자마자 마실 수 있게요. 화장실 가기 전에 먼저 마시세요. 씻기 전에도 먼저 마시고요. 둘째, 침대에서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 물 마시고 5분 후에 해 보세요. 누워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이에요. 손을 머리 위로 쭉 뻗으세요. 발끝도 아래로 쭉 펴고요. 온몸을 늘린다는 느낌으로 10초 유지하세요. 이걸 3번 반복하면 돼요. 이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밤새 굳어있던 혈관이 깨어나요. 연세대 의대 순환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아침 스트레칭을 하는 사람들은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혈류량이 20% 증가했어요. 뇌로 가는 혈액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74세 박순자님 경우를 보세요. 박순자님은 매일 아침 손발이 저리고 뻐근하셨다. 특히 겨울엔 더 심했어요. 손가락이 굳어서 물건을 잘 잡지 못하셨고 다리가 뻐근해서 걷기가 힘드셨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됐던 거죠. 저는 박순자님께 침대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알려드렸어요. 팔다리 쭉 펴기, 목 천천히 돌리기, 무릎 구부렸다 펴기 이 3가지만요. 각 동작을 10번씩만 하면 5분이 걸려요. 처음엔 귀찮아 하셨어. 나이 들어서 몸도 무거운데 스트레칭까지 하기 싫으시다고요. 하지만 며느리가 매일 아침 전화로 인해드렸어요. 스트레칭 하셨냐고요? 그렇게 한 달을 하셨어요. 한 달 후 박순자님이 오셨어요. 정이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웃으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다고 하셨어요. 네, 손발 저림도 많이 줄었고요. 특히 손가락이 부드러워져 바느질도 다시 하신대요. 단 5분의 스트레칭이 이런 변화를 만든 거예요. 다음은 목 돌리기예요. 천천히 오른쪽으로 5번 돌리세요. 왼쪽으로도 5번 돌리고요. 뇌로 가는 혈관이 목을 지나가거든요. 경동맥이라고 하는데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에요.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경동맥이 이완되고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져요. 목을 돌릴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빠르게 돌리면 안 돼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리세요. 한 바퀴 도는데 5초 정도 걸리게요. 빠르게 돌리면 오히려 목에 무리가 가고 어지러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리 운동이에요. 누운 채로 무릎 풀고 부렸다 폈다 하세요. 10번만 하면 돼요. 하체에 고였던 혈액이 순환돼요. 밤새 누워있으면 하체에 혈액이 고이거든요. 이 운동으로 다리의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이 동작들을 5분만 해도 충분해요.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서 하는 거예요. 귀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개운해지고 머리도 맑아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요. 셋째, 천천히 단계적으로 일어나기.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천천히 일어나기예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위험해요. 누워있다가 일어서면 혈압이 급격히 변해요. 뇌로 가는 혈액이 잠깐 줄어들 수 있어요. 이때 어지럼증이 생기죠. 심하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가톨릭대 의대 연구팀이 70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조사했더니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는 분들 중 15%가 기립성 저혈압을 경험했어요. 천천히 일어나는 분들은 3%에 불과했고요. 기립성 저혈압이 뭘까요?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혈압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혈액이 다리로 몰려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면서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요? 먼저 옆으로 누우세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편한 쪽으로요. 그 다음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리면서 천천히 앉으세요. 팔로 몸을 지탱하면서 천천히 일으키세요. 앉은 채로 30초 정도 기다리세요. 때 심호흡을 3번 하시고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 과정에서 혈압이 안정돼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일어서세요. 침대 모서리를 잡고 천천히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어나면 혈압 변화가 완만해져요. 뇌로 가는 혈액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요. 실제로 이 방법으로 아침 낙상이 크게 줄었다는 보고가 있어야 72세 이영희님 경우예요. 이영희님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지러워서 벽을 붙잡고 서셨대요. 한 번은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셔서 허리를 다치셨어요. 누추 압박 골절이었어요. 석 달 동안 보조기를 차고 계셔야 했어요. 그때부터 아침이 무서우셨대요. 저는 이영희님께 천천히 일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옆으로 눕고 다리 내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천천히 서기. 이내 단계예요. 처음엔 번거롭다고 하셨어요. 그냥 벌떡 일어나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하다고요. 하지만 아두님이 매일 아침 전화해서 확인하셨어요. 천천히 일어나셨냐고요? 그렇게 한 달을 실천하시니 어지럼증이 사라졌어. 이제는 아침이 전혀 무섭지 않으시대요. 혼자서도 안전하게 일어나실 수 있어요. 가족들도 안심하고요. 작은 습관 변화가 이영희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넷째, 화장실 가기 전 준비, 운동, 물 마시고 스트레칭하고 천천히 일어났으면 바로 화장실 가지 마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방 안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침대에서 창문까지, 창문에서 문까지 이렇게 5분 정도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갑자기 화장실에서 힘을 주면 혈압이 확 올라가거든요. 특히 편을 볼 때 힘을 주면 혈압이 평소보다 50이나 올라갈 수 있어요. 아직 몸이 덜 깬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정말 위험해요. 의학 용어로 이를 발살바 효과라고 해요. 숨을 참고 힘을 주면 가슴 안에 압력이 올라가요. 그럼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이 줄어들어요. 심장 이짠에는 혈액도 줄고요. 그러다 힘을 풀면 갑자기 혈압이 확 올라가요. 이 순간이 위험한 거예요. 69세 정민호님 사례예요. 정민호님은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변을 보시는데 자꾸 어지러우셨대요. 한 번은 화장실에서 쓰러지셔서 이마를 다치셨어요. 응급실에 가보니 혈압이 200 가까이 올라가 있었어. 뇌CT도 찍었는데 다행히 출혈은 없었어요. 저는 정민호님께 화장실 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라고 했어요. 물 마시고 스트레칭하고 일어나서 방 안을 천천히 걷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라고요.
최소한 일어나서 10분 후에 화장실 가라고 했어요. 처음엔 급해서 못 기다리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실천하시니 달라졌어요. 10분 정도 걸으면 장운동도 활발해져서 오히려 변을 보기가 더 수월하시대요. 힘도 덜 주게 되고요. 석 달 후 정민호님, 이 정기 검진 왔을 때 놀라셨어요. 이제는 화장실에서 어지럼증이 전혀 없으시대요. 혈압도 안정됐고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5째, 아침 식사 전 미지근한 물 한 잔 더. 씻고 나서 아침 식사 준비하기 전에 물을 한 잔 더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잔, 아침 먹기 전 한 잔, 총 2잔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는 데 충분한 수분이에요. 고려대 의대 연구에서 아침에 물 2잔을 마시는 사람들은 한 잔만 마시는 사람들보다 혈액 점도가 30% 낮았어요. 네, 혈액이 더 맑아진다는 뜻이죠.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관을 잘 흐르게 돼요. 네, 뇌에도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머리가 맑고 집중력이 좋아져요. 소화도 잘 되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지금까지 아침에 해야 할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물 마시기, 스트레칭하기, 천천히 일, 원하기, 준비 운동하기, 물 한 잔 더 마시기예요. 간단하죠? 하지만 효과는 강력해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음식이 따로 있어요. 네, 혈관에 특히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등푸른 생선의 힘. 등푸른 생선이 정말 좋아요. 굴, 등어, 삼치, 꽁치 같은 거요. 이런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요.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만들어요. 끈적한 피를 묽게 하는 거죠.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60세 이상 어르신이 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어요. 일주일에 3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경색 발생률이 50% 낮았어요. 심근경색 위험도 40% 낮았고요. 오메가3는 혈관벽에 쌓인 찌꺼기를 분해해요. 염증도 줄여주고요. 혈전이 생기는 것도 막아줘요. 게다가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요. 일주일에 2~3번만 먹어도 효과가 있어요. 구워 드셔도 좋고 졸여 드셔도 좋아요. 튀기는 건 피하세요. 기름에 튀기면 오메가3가 파괴돼요. 오히려 트랜스 지방이 생겨서 혈관에 나빠요. 생선이 부담스러우시면 견과류를 드세요. 호두, 아몬드에도 오메가3가 들어있어요. 하루 한 줌 약 30g이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어요. 둘째, 초록색 채소의 중요성. 채소도 정말 중요해요. 특히 초록색 채소가 좋아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거요. 이런 채소에는 엽산이 많아요. 엽산은 혈관을 보호하는 성분이에요. 혈관이 손상되는 걸 막아줘요. 또 혈액 속 나쁜 물질, 특히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을 줄여줘요. 이후 모시스테인이 많으면 혈관벽이 상하고 혈전이 생기기 쉬워요. 엽산이 이걸 막아주는 거죠. 채소는 매일 2끼 이상 드세요. 다양한 색깔로 먹는 게 좋아요. 초록색만 먹지 말고 빨강, 노랑, 보라색도 섞어서 색깔마다 들어있는 영양소가 달라요. 빨간 채소에는 라이코펜이, 노란 채소에는 베타카로틴이, 보라색 채소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요. 다양하게 먹을수록 혈관에 좋아요. 생으로 드셔도 좋고 익혀 드셔도 좋아요. 하지만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돼요. 살짝 데치거 나볶는 게 좋아요. 셋째, 통곡물로 바꾸기. 통곡물도 빼놓을 수 없어요. 현미, 귀리, 보리 같은 거요.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세요. 통곡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줘요. 어떻게 줄일까요? 식이섬유가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붙잡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밖으로 나가요. 혈액 속 콜레스테롤이 줄어드는 거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게 해요. 급격한 혈당 변화가 혈관을 손상시키거든요. 통곡물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라가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하루 3끼 중 2끼는 잡곡밥으로 드세요. 처음엔 흰쌀밥이 그리우실 수 있어요. 그럴 땐 반 섞어서 드세요. 흰쌀밥 반, 잡곡밥 반. 익숙해지면 점점 잡곡 비율을 늘리고요. 최종적으로는 잡곡 70%, 흰쌀밥 30% 정도가 좋아요. 넷째,
피해야 할 위험, 한 음식들, 이런 음식들을 매일 드시면 혈관이 낮아요. 끈적하던 혈액이 맑아지고요. 혈관벽에 쌓듯 인지거기가 줄어들어요. 새로운 혈관이 생기는 것도요. 약 없이도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소용없어요. 뇌혈관에 최악인 음식들이 있거든요. 가공육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거요. 이런 음식에 나트륨이 정말 많아요. 한 조각에 하루 권장량의 절반이 들어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려요. 높은 혈압이 혈관을 손상시키죠. 튀김 음식도 위험해요. 치킨, 탕수육, 튀김류 같은 거요. 기름에 튀기면 트랜스 지방이 생겨요. 트랜스 지방은 혈관의 적이에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늘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줄여요. 혈관벽에 거기가 쌓이게 만드는 거죠. 단 음식도 조심하세요. 케이크, 사탕, 탄산 음료 같은 거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급격한 혈당 상승이 혈관벽을 손상시켜요.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끔 드시는 건 괜찮아요.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괜찮거든요. 중요한 건 매일 드시지 않는 거예요. 80대 20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80%는 좋은 음식, 20%는 좋아하는 음식. 대부분의 날은 좋은 음식으로 채우시면 돼요. 5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해요. 규칙적이면 몸이 적응해요. 혈압, 혈당도 안정되고요. 아침은 7시에서 8시 사이, 점심은 12시에서 1시 사이, 저녁은 6시에서 7시 사이가 좋아요. 매일 2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저녁은 특히 일찍 드세요. 잠자기 3시간 전엔 드셔야 해요. 늦게 먹으면 혈당이 높은 채로 자게 돼요. 밤새 높은 혈당이 혈관을 손상시켜요. 게다가 소화도 안 되고 숙면도 방해받아요. 저녁도 채소 위주로 드세요. 국이나 찌개에 채소 많이 넣고요. 고기는 적게 드세요. 특히 붉은 고기는 줄이세요. 소고기, 돼지고기보다는 닭고기나 생선이 좋아요. 셋째예요. 매일 산책하는 습관, 운동도 빼놓을 수 없어요. 특히 걷기가 최고예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뇌경색 위험이 40% 줄어들어요.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편하게 걸으면 돼요. 언제 걸으면 좋을까요? 아침 식사 후 30분, 저녁 식사 후 30분, 하루 2번이면 충분해.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대화할 수 있을 정도. 이 속도면 돼요. 걷기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특히 뇌혈관에 좋아요. 걸으면 심장이 펌프질을 해요. 혈액이 온몸을 돌죠. 뇌로 가는 혈류도 좋아져요. 매일 걸으면 새로운 혈관이 생기기도 해요. 날씨가 나쁘면 집 안에서라도 걸으세요. 제자리 걸음도 좋아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걸으면 안 돼요. 7째. 충분한 수면. 잠을 잘 자야 혈관이 회복돼요. 밤에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해요. 손상된 혈관을 고치는 거죠. 잠을 못 자면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돼요. 하루 7시간은 주무세요. 10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는 게 좋아요. 규칙적인 수면이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해요. 규칙적이면 몸이 적응해요. 잠자기 1시간 전엔 핸드폰 끄세요. 파란 불빛이 수면을 방해해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막기 때문이에요. TV도 끄고 조명도 어둡게 하세요. 기까지가 식습관과 생활 수칙이에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뇌경색을 피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이 들면 당연히 오는 거라고요. 이제 혈압약, 당뇨약 먹으면서 그냥 조심하며 사는 수밖에 없다. 고 생각하시죠? 이게 잘못된 상식이에요. 올바른 관리는 이거예요. 뇌경색은 막을 수 있는 병이에요. 아침 습관만 바꿔도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나쁜 음식을 피하면 혈관이 스스로 회복돼요.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으로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아침 벌떡 일어나고 물도 안 마시고
가공육다. 과튀김을 자주 먹고 운동도 안 하면요. 혈관이 점점 막혀가요. 처음엔 작은 혈관부터 막혀요. 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가죠. 하지만 계속 쌓여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요. 한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되거나 말을 못하게 돼요. 심하면 의식을 잃어요. 응급실에 가도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해요. 몇 달 때로는 몇 년씩이요.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 장애를 안고 살아가요. 평생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가족들도 힘들어요. 간병하느라 지쳐가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크고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아침 물 마시고 스트레칭하고 천천히 일어나고 등푸른 생선과 채소를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면요. 혈관이 깨끗해져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당도 안정돼요.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천천히요.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져요. 아침에 일어나 웬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기차요. 80세가 넘어도 건강하게 손주들과 여행 다닐 수 있어요. 등산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고 취미생활도 즐기고요. 병원 신세 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건강한 노후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제안한다면 이거예요. 내일 아침 눈 뜨면 가장 먼저 물 한 잔 마시세요. 침대 옆에 물병을 준비해 두시고요. 그게 시작이에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눈 뜨면 습관적으로 일어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참으세요. 물부터 마시세요. 일주일만 하면 익숙해져요. 2주일 하면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해져요. 한 달 하면 완전히 습관이 돼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뇌경색을 막을 수 있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혈압도 낮아지고 혈당도 안정돼요. 약을 줄일 수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뇌경색은 시간이 생명이에요. 증상이 나타나고 3시간 안에 병원에 가야 해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치료 효과가 크게 떨어져요. 그래서 전조 증상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래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세요. 그러려면 건강해야 해요. 오늘 배운 습관들 꼭 실천하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주변에 꼭 필요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정보니까요. 여러분 부모님께, 형제 자매께, 친구분들께 꼭 보내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건강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내일 아침 눈 뜨면 가장 먼저 뭘 하실 건가요? 댓글로 약속해주세요. 물 한 잔 마시겠다고요? 여러분의 다짐이 여러분을 지킬 거예요. 약속하세요. 꼭 지키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